유튜브 다등 채널 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아래 댓글란에 이벤트 참여합니다를 포함한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에게 교보문고 부모님 99,000원 상당의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영상에 고정 댓글로 발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윗입니다. 오늘은 경리단길에 나왔는데요. 경리단길이 젠트리피케이션의 1번지라는 오명이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또 상권지에 또 1번지였기 때문에 오늘은 젠트리피케이션을 거쳐간 경리단길이 어떻게 좀 변모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실까요? 여기가 지금 경리단길 초입에서 쭉 들어가는 곳인데요. 지금 아쉽게도 여기는 공사 중에 있고 사람들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지금 약간 퇴근 시간대여서 차들은 많은데 원래 퇴근 시간대면은 제가 예전에 기억하는 경리단길은 그래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거든요. 열려진 가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가 않네요. 2층 같은 경우에도 매장 같은 게 닫혀져 있는 게 보이고, 경리단길, 즉 이제 이태원이 거의 처음 생겼던 거는 한국전쟁 끝난 직후에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게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미군 7사단이 이 근처에 있게 되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아지고 미군 장병들이 들어왔으니까 수요는 생겼으니까 또 공급이 생겨야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음식점들도 많이 늘었었고, 근데 또 외국인 음식점들이 그 당시 한국인들 그리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신선했기 때문에 많이 있었죠. 현재 보이시는 저 건물이 2021년 5월에 매매됐던 건데요. 토지 면적이 한 45평, 딱 한 46평 정도 됐었고 평당 8,800, 한 평당 9,000에 거래가 됐었어요. 총 한 4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근처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경리단길 위주로 해서 시세 같은 경우에는 높게 형성되어 나와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1억 4천 정도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2021년 매매된 사례를 보게 되면은 평당 1억 대 초반에서 한 7천, 8천대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시세가 조금 더 올랐어요. 이제 2011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메인 도로변이 1억선이다 보니까 저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격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한 평당 7천, 5천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3천까지 떨어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전부 이제 2021년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경리단길 경우 약간 특이한 게, 물론 대로변이 이제 1억대 초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도 1억대거든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대로변에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맛집들이 안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대로변과 안쪽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태원이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고, 여기가 또 그 도로 자체의 컨셉이 외국인들이 많이 오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임차되어 있는 업종, 즉 MD 구성 자체가 외국계 브랜드들이 많이 입점해 있고요.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한국인이 운영한다고 해도 외국에서 음식을 배우고 오셔서 오픈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제 뒤편으로는 이 안쪽은 주로 주거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나오고 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즉 경리단 기준으로 해서 왼편 쪽으로, 위쪽으로 해서는 주로 주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아니면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뭐 슈퍼라든가 그리고 은행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 옆에 그 신축한 예쁜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해당 건물, 지금 불 켜져 있는 건물이 2020년에 거래가 됐었어요. 총액이 48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됐었고, 대지 면적은 한 61평 정도, 2020년 11월쯤에 거래가 됐었네요. 평당 7,800 정도의 거래가 됐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그리고 작년 2021년 기준으로는 평당 7,800, 8,000까지는 왔다 갔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왼편에 또 1층에 저 클리닝 있는 또 건물도 매매가 됐었는데, 이 건물은 2021년 10월, 얼마 안 됐죠. 10월에 거래가 됐었고, 여기는 면적이 40평, 그리고 평당 7,300 정도의 거래가 됐었죠.
슬슬 좀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거래 금액이 조금 낮아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조금 더 비싸게 매매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매매가 같은 경우에 바로 옆 건물이라고 해도 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전에 보신 케이스는 차이가 별로 안 났죠. 10% 정도 내외로 차이가 났었는데, 건물의 상태에 따라 그리고 뭐 신축이냐 아니면은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같은 뭐 인접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경리단길이 좀 임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점은 사실은 어디 가든지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 외 저희가 뭐 저번에 갔었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그 나로수길과 세로수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격가지 상권이라고 하는데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권이 더 좋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리단길도 경리단길 나름대로의 뭐 MD 구성과 뭐 이쁜 건물들도 있고 괜찮지만은,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조금 더 맛집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유동 인구 흐름이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대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편의점이 또 보이는데, 여기가 이태원을 좀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한때 이태원이 호황기일 때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모였어요. 저기 앞에 오토바이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기도 했었고,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많이 흡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세븐일레븐 건물 방향 쪽에서 안쪽에 있고, 또 왼쪽으로 또 안쪽으로 베라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안쪽에 있다가 경리단길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저 위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아래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끼리 모두 다 만나는 지점이 이 가운데 지점이었습니다. 약간 경리단길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위쪽은 약간 주거지여서 여기 사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좋지 못한 지역이기는 하겠죠. 담배 냄새를 싫어하신다면. 좋아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경리단길이 계속 쭉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기가 오르막길이에요. 어지간한 상권지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평지이기 때문에 좋은 점, 이점들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경리단길이 상권을 유지하기에는 크게 좋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이거든요. 뭐냐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숨이 조금 찬데, 제가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상권지로서 크게 매력적이지 못한 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좀 유명한 커피 브랜드인데,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기회 되신다면은 여기 오셔서, 저 커피 브랜드가 블루 레모네이드로 되게 유명한 곳이었는데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건물이 배우 조윤성 씨 건물입니다. 조윤성 씨가 꽤 예전에 매입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완전 외관 리모델링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는 걸로 보이고, 안쪽에도 지금 내부 계단 설치해서 1층과 2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뭐 저 구석에도 보니까 로스팅 기계가 있어서 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걸로 딱 보입니다. 재건축이나 신축을 고려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편에 보이시는 건물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카페나 식당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를 구상하시는 입장에서 저렇게 외부에 노출되어 있게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저런 또 이제 창 형태가 예전에 제가 한번 뭐 다뤄드렸던 이제 카페 골목 같이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관만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어도 누군가가 들어오기에 아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물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경사가 지어 있어서 건물을 뭐 지으실 때 굉장히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관 디자인으로 굉장히 많이 잘 극복해내신 걸로 보여요.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거의 다 올라갔거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고요.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영사관 및 대사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Embassy of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 대사관이죠.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재밌을 만한 게,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주거지인데요, 연예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연예인들이 어떤 분들이 사시는지 다뤄드리고,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게 상권지로서는 큰 매력이 없는데 주거지로서는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특히 연예인분들처럼 공인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많이 주거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분들, 이웃사촌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나중에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실까요? 네, 위에 있다가 다시 좀 내려왔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일종의 별명이 있다면 여기가 이태원의 봉화대거든요. 워낙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많이 만나셔서 보시다시피 테이블도 편의점 앞인데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괜히 많이 있는 게 아니겠죠. 한때는 여기가 앉을 좌석이 없었어요. 그리고 뭐 나름 운치 있다면은 저쪽에 보시면은 남산타워가 이렇게 운치 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데이트로 하러 오시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고요. 그 주변에 카페도 있기 때문에 카페에 있다가 오셔도 되고 한잔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자, 이쪽에서 약간 격가지 상권인데 상권이 길진 않아요. 제가 아까 전에 왼편으로는 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단독주택 그리고 약간의 뭐 일반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시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상권지와 그리고 살짝의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몇 분 계시는 곳들인데 매매된 사례가 여기를 통해서 많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에는 더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서부터는 빌라가 많이 있는데 대사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사관이 있고 이 이태원에 대사관이 많다는 뜻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 근처에 또 많이 주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 주로 이 근처이면 좋으니까 수요가 높을 뿐더러 미군들이 많으니까 미군들이 여기 살진 않지만 미군들이 많다는 뜻은 또 뭐냐면은 이태원에서 좀 노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군 헌병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안전한 곳이다. 여성 안심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근처 평당가가 작년 2021년 얼마 안 됐으니까 2021년 기준으로는 한 이 길이 한 평당 한 6천 정도 되는데요. 현재 보이시는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5월에 10억 좀 안 되게 9억 7천만 원 정도 매매가 됐었고요. 평당 5,700에 꽤 커 보이는 듯 싶지만은 토지는 거의 16평, 17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당 한 6천 좀 안 되게 매매가 됐었고 근처에도 평당 6천이 좀 안 되게 매매된 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너무 추운데요. 이 건물일 거예요. 지금 거의 명도가 끝난 건물 같은데 해당 건물이 2021년 9월에 매매가 됐거든요. 한 67평, 66평 정도 대지 면적이 되고요. 평당 5,600, 아까 전거랑 똑같죠? 그렇게 되고 총 한 38억에 매매가 됐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보다 층을 조금 더 높게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물론 이거는 이제 새로 신축하실 때 알아보셔야 되겠지만은 겉으로 보기만 해도 좀만 더 내려가서 왼쪽으로 조금 더 보시면은 가파른 경사진데 아시다시피 1장 1단이 있어요. 경사가 가파라져서 협의만 잘 된다면은 충분히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온 김에 꿀팁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경리단길에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태원으로 가는 길인데 저기 밑에 여러분 저기 밑에 차들이 조금 2대 정도 주차되어 있는 곳이 보이는데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주차를 하시고 이 길로 쭉 올라오시면은 이제 편하게 주차를 하시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단속하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동안 지낸 세월을 본 결과 단속을 아직 한 번도 안 따겠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마 제가 또 나중에 누군가랑 올 때는 주차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꿀팁 아닌 꿀팁을 이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이 작년에 매매됐던 건물이거든요. 총 50억에 매매가 됐고요. 대지 면적이 43평 그리고 평당 1억 1천, 1억 2천이 좀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작년 6월에 매매가 됐었고 그 옆에 있는 건물도 매매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 물론 대류변에 접해있긴 하지만 올라가서 경사가 이렇게 져있기 때문에 크게 좋은 길은 아닌데요. 아마도 평당 그래도 이제 1억이 넘는 거는 상권지가 슬슬 여기서부터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같이 가면서 보여드리게 될 텐데 안쪽으로 가시면 조그마한 이제 격가지 상권지가 하나 나옵니다. 일단 한번 가보시죠. 이제 이게 격가지 상권인데 오르막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시키고 이제 이태원으로 가는 길인데 이 언덕길이 저도 솔직히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약간 바랑 카페가 같이 이제 어우러져 있고 물론 식당도 중간중간에 있는데 주로 바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페랑. 그래서 희한하게 이태원 상권이 사실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경리단길 상권이 있고요. 경리단길 위쪽으로 해서 또 하나의 상권이 있고 경리단길 대로를 끼고 또
왼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또 상권이 있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뭐 주차를 시키고, 그리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이 조그마한 또 상권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살짝 끊겼다가 이제 제가 다시 이제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메인 수상권이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이태원 상권이 참 희한한 게 강남처럼 전체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신사동처럼 신사동 가로수길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국지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MD 구상을 하실 때 어떤 컨셉의 건물을 찾으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심하게 잘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다시피 유명한 이제 이태원길이 나옵니다. 와우. 그 경리단길까지 설명을 하고 주변의 상권까지 보여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태원길은 너무 길어지면은 조금 지루하시니까 이태원길은 뭐 제가 지금 가지만은 2부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